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편의점 첫 출연이세요. 네, 네. 뭐 잘 꾸며놨네요. 그렇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하여튼 종종 출연하셔서 좋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올라오는 길이시죠? 네, 네, 대전에서 또 인터뷰하시고 또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하시고. 대전에서는 CBS 지역 CBS 방송에서요. 네. 여러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제가 대전 시당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현안 등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좀 받고 네. 예, 한 30분 정도 인터뷰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정치 현안 중 일단 뭐 저 1시 30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어서 한 약 8분간 저도 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지금 뜨거운 현안이 돼 있어서 어떤 우선 오늘 아침에 9시 40분에 원칙과 상식 세 분의 국회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윤영찬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9시 02분에 본인은 잔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네 분이 이제 행동 통일을 네.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어저께까지 이제 네 분이 탈당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윤영찬 의원이 이제 잔류하기로 했다고 네.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뭐 이유야 뭐 그 본인하고 직접 대화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페이스북에 남긴 글로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까지 줄곧 고민해온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탈당 기자회견 직전에 심경의 변화를 가져온 뭐 모종의 그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현근택 발언 파문이겠죠. 네. 현근택 그 변호사가 지금 그 출마 예상되는 지역구가 윤영찬 의원 지역구지 않습니까? 성남권.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긴 하는데 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죠. 다만 실제로 그게 영향을 미쳤다면 네. 지금까지 원칙과 상식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네. 전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네. 주장했다는 그런 공격을 받기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예. 또 잔류를 결정하는 예. 그렇게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시점으로 볼 때는 그거 말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조홍천 의원의 SBS 라디오 인터뷰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MBC 시선집중에 출연했던 이원욱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 4명 싹 다 탈당합니다. 이재명 사당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고 당내 민주주의 이대로는 안 되고 통합비대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기로 했다. 시간은 9시 40분이다라고 했는데 9시 02분에 윤영찬 의원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은 남기로 했다. 그 38분 차이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 현근택 발언 파문이 이제 보도된 시점이 네. 어제죠. 어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마 밤새 고민을 했다고 보는 것이 그냥 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그렇게 네. 바라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윤영찬 의원하고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죠. 또 본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네. 없지만 예. 이제 정황상 네, 공천 말고는 달리 설명할 뭐가 없다. 뭐 없어요. 뭐 다른 개연성이 있거나. 자, 이렇게 예컨대 쭉 그 발표 직전까지 계속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미련 또는 애정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른바 뭐 구분 소나무 이렇게 운운하면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었으면은 마지막까지 고민하겠다라고 했어야 맞거든요. 네, 근데 탈당하겠다라는 것은 또 4명이 행동통일하고 탈당하겠다는 것은 이미 공언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현근택 파문 네. 이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현재는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현근택 변호사가 현근택 변호사랑 경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로 본인이 단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잔류하겠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현재 정황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죠. 원칙과 상식에 같이 했던 나머지 세 분도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몹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기자들한테 왜 우리한테 이걸 물어보냐. 나도 오늘 지금 알았다. 막 이렇게 백브리핑 들어오는 걸 보니까 매우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이제 설명을 하기 어려웠겠죠. 그 네. 윤영찬 의원께서도.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분들도 그냥 아니, 나는 동참하지 수 없다라는 것만 통보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의원님, 정치가 이래도 됩니까? 정치가 이래도 됩니까? 이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가 이래도 됩니까 했던가? 이렇게 어쨌든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예. 뭐 대화, 토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예. 정치는 뭐 여러 가지 그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뭐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 네. 뭐 이런 그런 여러 그 정치를 정의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한편 그 프랑스의 그 저 좌파 정치인 그분 이름이 누구죠? 그 유명한 어쨌든 당대 최고의 좌파 이론가였던 네. 그 프랑스 정치인이 네. 그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 좌파 정치 그 대가고 네. 그래서 당연히 뭔가 이념적인 거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선거에서 지면은 네. 뭐 본인이 아무리 고상한 이념이나 뭐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실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선거에서 이기는 거에 정치인들이 집중하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예.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예.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참 그동안 그런데 했던 좀 본인의 주장과 가치에 배반하는 이런 그렇죠. 행동. 좀 길게 봐야죠. 길게. 예. 길게 봐야 되고 네. 본인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나 명분을 계속 내세우다가 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물론 이제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모든 것이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또 네. 이제 와서는 공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탈당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가 예. 이런 그런 처신을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네, 그런 의심이 맞다면 그것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너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모습과 좀 거리가 멀죠. 좀 기회주의적인 행태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좀 너무하지 않느냐. 네. 그럼 지금까지 원칙과 상식에 몸담으면서 주장해왔던 그 많은 어떤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 이런 네. 것들은 뭐였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제일 당황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예. 싶네요.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낙연 대표와 가장 가까운. 좀 가까운 정치인 중에 한 네. 분이 윤영찬 예.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탈당을 하고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 윤영찬 의원의 탈당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좀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민주당 안에 뭐 지금 보면 이낙연 신당, 원칙과 상식 신당 이분들이 뭐 합쳐져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하고도 같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뭐 제3지대 파이가 커진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게 민주당한테 끼치는 영향은 클까요? 뭐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우선 이제 크게 보면 선거 뭐 대선을 앞두거나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탈당하고 네. 또 뭐 신당을 만든다고 뭐 이렇게 창당을 하고 특히 제3지대 신당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지금까지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제 신당한다는 분들의 이제 이준석, 이낙연 네. 쪽에 현재 특히 이낙연 신당 쪽은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네.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 이준석 신당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과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경우에 네. 이준석 신당에서 굳이 이낙연 신당을 끌어안으려고 할까? 네. 그 좀 전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낙연 신당은 본래 좀 뭐 그 이렇게 지지율이 미미할 것 같고 네. 본래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준석 신당은 약간 변수인데 네. 영남권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신당은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예. 찻잔 속의 태풍처럼 흐지부지 소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네. 이준석 신당은 나름대로의 그 파급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전체의 그 선거 판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그만 좀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이낙연 신당은 그 소멸을 되면 네. 이준석 신당이 물론 2030의 지지층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가장 높죠. 네. 그러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그쪽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네. 민주당으로서 그렇게 불리한 정부는 건 아니다. 아니다. 예, 네. 불리하게 볼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이재명 대표 퇴원했습니다. 8일 만에 퇴원했는데요. 오늘 메시지가 나오기를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는 종식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까지 전 과정을 좀 특히 이제 또 경찰에 오래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도 좀 잘 지켜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과정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정말 백주 대낮에 네. 예리한 칼을 준비해가지고 저도 그 동영상을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네. 내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네. 목을 겨냥해서 이렇게 점프하듯이 네. 이제 그 목을 겨냥해서 단칼에 예. 이제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이제 뭐 살인 사건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미수의 끝인 예, 것뿐이죠. 예, 예. 그래서 살해 미수 사건이 됐는데 네. 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한 이제 정치 테러 사건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이에 대한 다양한 그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네. 지금의 정치가 어떤 증오를 부추기는 이런 정치 그런 정치 문화가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또 지금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네. 많이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많이 유포되는 그런 유튜브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 환경에 자주 접하신 분들이 네. 극단적인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네. 그래서 근거가 없이 증오와 어떤 그 분노 이런 네. 것을 키우는 이것이 이번 사건을 가져온 것 아닌가 예. 이렇게 봐서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어떻게 이렇게 증오 정치, 분노 정치,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도 공격함으로써 얻는 반사이익에 기대하는 정치 뭐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지 정치 개혁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사건만 보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에요. 네. 다행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천우 신조인데 예,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한 것이거든요. 예. 그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동맥을 손상했더라면 예. 그러면은 그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예. 그런 상처 부위도 그렇고 예. 뭐 그 이 목의 동맥이 손상됐을 경우 그 출혈이 되지도 않고 경동맥 직전까지 칼끝이 갔다고 맞아요. 서준원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 출혈이 과다 출혈 등으로 인해서 예. 목숨을 목숨 위태로운 그런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요. 갔었기 때문에 예. 아찔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찔한 겁니다. 그것이 정말 그 천우신조로 해서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이제 완전히 죽을 고비를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여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실감이 납니다. 아, 이제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남은 여생은 난 덤으로 생각하고 예.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하겠다. 뭐 예. 이런 마음을 이전에도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네. 이제 한번 이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이 더 많을 것 같고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아주 뭐 그 야당 대표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보기 드문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직후에 여러 테러가 있긴 했지만 네. 최근에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1940년 예, 40년 되고 해방 직후에 그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나 네. 테러가 좀 있었지. 예. 지금 이런 뭐 최근의 상황 뭐 수십 년에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 네, 테러가 네. 발생한 거죠. 정치적인 반대를 네. 특히 이유로 이런 테러를 가한다는 거는 네.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반대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뭐 정치적 반대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사례를 기도하고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정치가 정치를 됩니까? 해요? 예. 일단 당장 의원님도 대전에서 예. 뭐 길거리에서 시민분들도 만나고 그렇죠. 명함도 돌리고 이래야 그렇죠. 되는데 또 누가 어떤 그렇죠. 위기를 가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겁나서 예. 어떻게 길바닥을 다닙니까? 예,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마 이재명 대표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네. 예, 그리고 목 부위 이런 데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예. 옆에 있는 정치인들조차 아마 트라우마가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야당 대표에 대한 이제 추후의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해서 네. 한 점도 의혹이 안 생기게 네. 경찰이 이제 수사를 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예. 지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네. 그렇게 해서 특히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 이런 것이 유포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 경찰이 좀 가짜뉴스 또는 음모론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네.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부산청에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참고인 등 해서 약 40여 명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피의자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행적 통화기록, 거래 계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피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공범인지 여부가 확인은 안 되지만, 그 피해자의, 70대 남성은 살인미수 방조로 불구속 송치를 한 상태다라고 하고 있고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자꾸 연기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가지고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결심으로 살해에 나섰다라는 거고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는 게 이제 경찰 당국의 분석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경찰 수사는 저는 좀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데요. 실패한 수사다. 예. 예. 이제 수사는 그 공정하게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지만 네.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라는 믿음을 또 주어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면 네. 그러면 그 수사의 실제 내용이 공정하고 안 공정하고 관계없이 네.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초기부터 네. 그 사건을 자꾸 좀 별거 아닌 사건으로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네.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대형 사건이 생기고 나면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추측 보도 네. 또 이런 뭐 근거 없는 억측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예, 이것을 경찰이 수사 결과를 소상하게 수사 브리핑함으로써 네. 이것을 최대한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수사 결과 브리핑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총 3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네, 예. 매일 해야 됩니다. 아. 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해야 됩니다. 예. 저도 과거에 예를 들자면 그 디도스 뭐 사건이라는 게 네, 있었어요. 네, 네. 오래전에. 네. 그때 제가 경찰청 수사기획관 했는데 네. 그때 저는 하루에 1번 이상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번 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러 그 의혹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알 권리 차원 또는 이제 가짜 뉴스 확산 방지 네.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그 소상하게 수사 브리핑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서 이제 수사 브리핑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어요.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그 억측들이 난무했어요. 그렇죠. 특히 그 난무하는 억측들은 대부분 다 네. 이게 민주당에게 불리하거나 네. 또는 뭐 어쨌든 정치적인 편향성을 띄었거나 네. 이런 내용들이 경찰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내용들 같은데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 네, 이걸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고 네. 그것이 막 유포됩니다. 네. 그리고 단독 범행 운운하는 것도 네. 단독 범행인지 여부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른바 배후 관계 이런 것은 규명하는데 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예. 그 배우가 있다 한들 네. 그 범인이 배후에 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 배후를 감추려고 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관계자들이 이 배후가 없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진술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배후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배후 관계를 수사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아직 얼마 안 지났습니다. 네.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이 테러범의 범행 동기와 배후 관계 이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범행 동기 부분도 지금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연기에 불만이 있다는 둥, 네. 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둥, 네. 이것이 전부 이 좀 편향된 그 얘기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다고 사람을 살해해도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그 이 테러범이 당적의 보유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최종 신상 정보도 공개하지 않기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테러범의 당적 보유를 빼고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죠. 당적 보유가 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정치 테러 사건이잖아요. 네. 왜곡된 신념 또는 뭐 주관적인 어떤 그 어떤 정치적인 신념 이런 거에 따라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경찰이 발표한 것 같은데 그것이 형성되기까지 또는 주변에 영향을 준 뭐 이런 요인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그래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런 정도의 그 단편적인 내용들만 흘러나오면 역시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몹시 우려스럽고 예컨대 이 정당법상 뭐 그 당적 공개가 가능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경찰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네. 또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런 태도여서 좀 부적절하다 봅니다. 네. 이게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의 취지가 있단 말이죠. 네. 그건 당원 명부를 수사하는 당원 명부에 대해서 네. 수사기관에서 당원 명부는 그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한 네. 프라이버시란 말이죠.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네.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수사기관이 알았다고 그래서 그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라. 그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이고 정치적 결사체에 대한 어떤 정당 가입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취지란 말이죠. 이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 테러범이 과거에 뭐 국민의힘이었다가 언제부터 민주당이었다가 뭐 이런 것이 막 보도가 흘러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사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미 뭐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언제부터 국민의힘 언제부터 민주당 이런 내용들이 웬만한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당적이 없거나 국민의힘이거나 민주당이거나 국민의힘이었다가 민주당이었거나 뭐 등등 이런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또 이 테러범이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변명문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단 말이죠. 따라서 자신의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당연히 동의할 걸로 봅니다. 공개 여부를. 그러면 그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그거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그 당적 보유 여부, 그 당원 명부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라는 취지이지 수사기관이 특정 범인의 그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꼭 필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정치적 성향, 이 정치적 동기를 가진 범죄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당적 보유 여부, 정당 가입 여부 이런 이것을 그 정당법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법의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경찰이 이 문제를 뭐 검찰과 협의했다라는 그 보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검찰과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과 협의했다면 검찰이야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겠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파장이 커지는 뭐 이런 것도 검찰이 판단했고 하지만 당적 공개를 안 할 때 그 비난은 경찰이 받는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어요. 경찰 비난 받아봐라. 그리고 검찰도 나중에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검찰은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이 공개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기소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한단 말이죠. 그 공소장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점의 차이일 뿐인데 지금 경찰이 그걸 공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계속 공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소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피의자가 테러범이 변호사를 통해서라든지 자신의 입장을 계속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설명할 수 있고 본인이 지금 경찰이 이 테러범에게 그 동의 여부를 물어서 공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테러범이 이거를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적극 알리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이 판단 미스를 했다. 첫째는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꾸 그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방향. 그것이 그 용산을 의식한 거 아니겠느냐. 용산을 의식해서 알아서 기는 방식으로 자꾸 축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아니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얘기했는데 용산을 의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은 이제 레토릭에 레토릭이고 불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해병대 최상병 사건 등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네. 특수부 검사는 공안부 검사나 특수검사는 사건을 자신들이 짜놓은 프레임 가지고 거기에 꽤 맞추는데 네. 그것을 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게 수사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사건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꽤 맞추는 것을 그거를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거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레토릭은 그렇게 구사하고 네. 실제 대통령의 참모들 그러니까 뭐 이런 비서관들 네.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뭐뭐 비서관들이 이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는 그것이 전달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수 있고 중간에 이제 파견 나가 있는 경찰 등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축소 지향적인 네. 수사가 됐다. 네. 이렇게 보고요. 예. 이 당적 그 보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거 네. 이 부분은 경찰의 큰 패착이라고. 패착이다. 엄청난 패착입니다. 경찰의 엄청난 패착. 어차피 다 공개될 공소장 나오면 뭐 다 공개될 마당인데 얼마 안 지나면 그걸 다 뭐 공개될 굳이 겁니다. 예.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이거를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는데 경찰이 패착이다. 예. 그 자꾸 사실은 경찰이 이제 뭘 자꾸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고 예, 하는 그런 오히려 경찰에게 비난을 받게 되죠. 불리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수사의 신뢰를 줘야 되는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좀 어디 균형 잡힌 어디 외압이 있든 없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공정한 수사를 한다. 국민들에게 신뢰 얻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딱 잡고 중심 잡고 네. 이렇게 수사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경찰이 좀 아쉽게 네. 제가 어제 경찰청에 국수본에 방문해서도 네. 당부를 했습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당부를 네, 했거든요. 네. 이 당적 부여분 공개해야 한다. 이게 특정 정당의 유불리 떠나서 네. 이것이 공개하는 것이 민주당 유리할지 불리할지 몰라요. 네. 그런 거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 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 권리 네. 또 계속되는 어떤 가짜 뉴스의 확산 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최대한 많은 내용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네. 그런 것을 수사 결과 발표에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수사 결과에 불신이 네.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의원님 두 가지가 국민들께 궁금증이었던 거. 하나는 이제 당적 보유 왜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을까? 어느 당이길래 누구를 지지하길래 어느 편에 섰길래 이재명 대표를 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엄청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칼로 이렇게 몸을 실어서 던져서 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날도 보면 사인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거나 그리고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지인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인을 받아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꼭 사인을 받았어야 됐다. 이런 건데 하나는 당적 보유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범행 동기 중에 그 공범이 있냐.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배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앞서 저희 오늘 오전에 이제 전현희 위원장 출연하셨는데 이 사인을 받아달라고 했던 지인이 어떤 살해 교사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오늘 경찰이 발표한 수사 내용을 보면 공범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 압수물에 대해서는 포렌식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범행 이후에 메모를 가족하고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행동이 옮긴 것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검거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범 문제, 그다음에 배후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최종 수사 결과 중간 수사 발표도 아니고 중간 수사 발표가 아니고 오늘 이제 송치하기 때문에 네. 제가 어제도 경찰청 국수본에 가서 이게 네.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의 수사 결과 발표냐 네. 아니면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 테러범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네.
예. 이후에 예. 압수물 분석 등은 아직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압수물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예. 그래서 공범 여부, 예. 배후 여부에 예.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경찰이 사건을 역시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될 네. 것이다. 또 그게 수사의 정석입니다. 이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해야 하는 네.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공범,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사가 필요하거든요. 네.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압수물 분석이나 테러범의 동선 분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수사를 해서 네. 왜냐하면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그 궁금한 그 민주당은 궁금증. 어떻게 예.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당적이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단하긴 어렵지만.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그리고 당적이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국민의힘의 수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2015년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가 계속 당적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확인하려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까지 이제 알려진 거죠.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었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예. 한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예. 민주당에 만약 입당했다면 예.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관한 예. 행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봐야죠. 네. 예,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부대 지금 테러범의 연령대를 볼 때 지금 갑자기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로 태도를 바꿔가지고 민주당 입당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럼 위장 입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네. 당원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네. 그래서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장 입당을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동선 파악을 위한 입당, 네. 이재명 대표의 행사 참석 정보 파악을 위한 입당 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찰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네. 설명이 가능한데도 이 부분을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해서 네. 정당법을 근거로 이걸 공개를 안 하면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경찰이 오늘 밝힌 입장은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 정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부분도 네.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히기보다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테러범의 진술, 테러범의 네. 진술은 뭐 단독 범행이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겠죠. 네. 테러범의 진술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압수물 분석이 안 끝나고 네.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서 예. 추가적인 압수물 분석이 필요하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수사를 통해서 예. 배후 세력 여부, 공범 여부, 네. 교사나 방조범 여부, 공모 공동 정범 여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추후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야죠. 네.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하면 그러면 이제 경찰에 대한 저는 뭐 경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어저께도 네. 국수본에 가서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불러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앞서 저희가 조금 말씀을 여쭸지만 그래도 당내 현안, 정치 현안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대응해서 밝히겠다는 입장인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경찰 수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미흡할 경우에 네. 불가피하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특검이나 국정조사니까 네. 이 부분을 아마 당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네. 이낙연 전 대표, 앞서는 이제 오늘 오전에 원칙과 상식 세 분이 이제 탈당을 한 거고요. 내일은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탈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다라고 했다가 지적이 이어지니까 41%가 맞다라고 이제 수정을 했는데요. 전직 당대표의 이런 탈당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좀 모든 의원들이 같은 마음일 건데 네. 모두가 그 탈당을 만류하고 싶었고, 네, 그 지금까지도 아마 지금도 제가 아침에 우리 의원들 어떤 그 커뮤니티 방 네. 이런 데 보니까 일부 의원들이 끝까지 만류를 하자. 예,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인데 네. 예, 이분이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못된 판단이니까 물론 선거를 앞두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네. 또 지금 똘똘 뭉쳐서 민주 진보 진영이 그 단합된 모습으로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서 검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는 네. 그런 의미를 이번 총선에서 그런 의미를 담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라. 네.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분열이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탈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만류를 해보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그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뭐 전과자가 몇 프로 기본하면서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각에서 그 엄중한 그분이 엄중한 네, 표현을 많이 엄중하죠. 쓰시는데 네. 예, 그 진짜 엄중하던 시기에 그 자신을 희생하면서 감옥 갔던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 자신 희생하면서 감옥 갔던 그런 숱한 네. 그런 민주화 투사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를 네. 향유하고 있는데 그때 이낙연 대표는 뭐 했냐 그때 이거죠. 동아일보 기자였죠. 예, 그러면서 꽃길을 걸어왔으면서 공경 특파원. 그러면서 네. 그 전과자 운운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민주당에 몸담아 왔고 네. 또 지금의 국회의원들도 자신이 당대표 그 지난번 국무총리하고 네. 뭐 이럴 때 공천이라든지 민주당의 지도부 역할을 하면서 현재의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걸 맺고 있는 분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민주당을 향해서 먹던 우물에 이제 침 뱉는 네. 그런 그 발언이어서 매우 실망스럽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낙연 대표의 신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네.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네. 그래서 그 똘똘 뭉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단일 대우의 모습으로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서 이번에 기필코 이제 검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는 네.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이번 총선에 실현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네. 말리고 있지만 네. 그러나 실제 탈당이 결행됐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저는 굉장히 미미할 걸로 봅니다. 네. 그 사실은 제일 먼저 탈당의 이 그 테이프를 끄는 분은 이상민 의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대전에서 4호선 하셨죠. 예, 네, 그리고 이제 6선을 향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고 또 이분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거나 본인의 노선이 있는데 어쨌든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대전 판세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5번 국회의원 했거든요. 물론 네. 처음엔 초선 때는 민주당이 아니었고 뭐 자유선진당이나 아마 그랬을 자유선진당이었죠.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후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5번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네. 그리고 그간 민주당에서 본인이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쓴소리하는 사람이다. 네. 미스터 쓴소리다. 네. 이런 별칭을 굉장히 그 아주 뿌듯해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쓴소리한 그 이유가 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니었고 탈당 명분을 삼기 위함이었다. 네. 그 또 탈당의 명분이 민주당이
본인 표현대로 민주적이지 않아서 탈당을 한 것이 아니고 네. 탈당의 목적은 탈당의 한 동기는 본인이 국회의장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좀 오해가 있다고 본인 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예, 그러나 뭐 예, 그렇게 어쨌든. 그 본심은 짐작해 보건데 예. 그 앞뒤 정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분이 지난 국회의장 선거 때부터 국회의장에 도전했었거든요. 네. 그때 짐작해 보건데 이분이 굉장히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네. 굉장히 적은 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충격적으로 정도로 적은 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 선거 때. 예,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예. 나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 국회의장이 가능성이 없구나. 민주당으로 육선을 한다 한들 네. 민주당 의원들이 나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구나. 그러면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을 예. 그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예. 고민해야 될 텐데 그때부터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국회의장이 되는 길 아닌가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걸로 좀 보여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쓴소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이 그 시점으로 보이거든요. 이른바 쓴소리를 시작한 시점이 국회의장 선거 때 아주 충격적으로 적은 표를 얻은 이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 쓴소리가 본격화됐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떠날 준비를 했던 것 같고, 했던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떠나는 목표는 자신의 이제 정치 인생의 목표를 국회의장에 두고 있으니까 네.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호시탐탐 여러 기회를 노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함으로써 네. 국민의힘이 만약에 뭐 다수당이 되고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을 법합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때 쓴소리라는 그런 그분이 생각할 때는 그분 애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그 호칭을 들었던 것은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민주당에서 쓴소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발로로 이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배신과 배반을 위한 명분 쌓기였다면 그 쓴소리를 생각하지 않죠. 더구나 이분이 민주당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둥 뭐 이런 이제 그걸 탈당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그 명분으로 진짜 비민주적인 그 명분으로 탈당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그럼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을 듣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도 반성하고 뭐 성찰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국민의힘을 보세요. 국민의힘은 완전히 1인 지배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당대표를 그냥 툭툭 가로치잖아요.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가로치우고 그리고 그 검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법무부 장관 된 그런 한동훈 위원장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애송이 수준의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그 뭐 연령대도 그렇지만은 정치 경험으로 볼 때는 완전히 애송이 아닙니까? 그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으로 하여금 느닷없이 비대위원장을 그쪽에 맡겨가지고 여당을 접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번은 검찰총장 출신이 느닷없이 그 국민의힘을 접수를 하고 이제는 그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느닷없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앉게 됩니다. 이런 비민주적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상민 의원은 지금 유성에서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한다는 건데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성을 지역인데요. 유성을 지역은
일단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네. 이상민 의원이 5선을 해가면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개인의 지지 기반을 닦아놨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그분이 민주당 소속일 때 그분을 지지했던 네.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민주당을 떠난 이상 네. 이분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미미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유성 지역 또는 뭐 대전 시민들의 어떤 그 의견을 좀 네. 간헐적으로 들어보면 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특히 이제 당내에 남아서 쓴소리할 때는 이분에 대해서 좀 호감을 표시하던 분들도 이분이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네. 입당하는 순간 뭐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이상민 의원이 가진 개인의 지지 기반, 네. 개인적인 지지 기반은 별로 이제 이번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네. 그럴 경우에 그 지역이 민주당 지지 세력이 네. 강한 곳이고 오히려 철새 정치인, 배신 배반의 정치인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돼서 예. 이상민 의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초보, 애송이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그 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의 경남 도당 신년인사회에 갔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미 있는 제도니까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민주당과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뭐 대통령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제 민주당 주도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요구할지 말지는 원내에서 뭐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등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네요. 그래요? 예. 저한테까지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뭐 각별한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현재 검사장 이성윤 검사장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 황운하법 이후에 많은 게 흐트러졌다. 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자체가 본인의 권리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점 등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감안하겠다 이런 등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과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우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윤석열의 아바타 이미지 가지고는 총선에서 패할 게 뻔한데 네. 또 윤석열의 아바타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한동훈의 이제 정체성이 이제 예. 뭐 소멸돼 버리는 예. 이런 아주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한동훈의 딜레마. 예, 예. 그런데 특히 그 시험대 중에 가장 이제 큰 네. 또 첫 번째 당면하는 시험대가 바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 제의 요구권, 네. 이제 그 제의 요구권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제 제의 요구를 수용할 제의결을 이거를 이제 찬성을 할 것이냐, 제의결 할 것이냐, 네, 말 거냐. 아니면 계속 반대할 것이냐. 네, 네. 근데 이것을 반대를 하는 순간 이제
그 국민들은 여당 또 네. 윤석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았을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여기서 뭔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전두환 때의 노태우 6.29 선언과 네. 같은 그러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춘 뭔가 차별화된 네.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미가 아무것도 네. 없다. 일종의 뭐 유화책 같은 게 나올 거다라는 전망은 있었죠. 예.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윤석열의 아바타로 선거 치러가지고는 그쪽이 이제 필패죠.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의 스탠스 네. 이것이 지금은 한동훈의 첫 번째 시험대일 것 같고요. 네. 무슨 뭐 제2부속실인 특별감찰관이 이런 건 정말 지엽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네.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것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70% 가까운 네.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가 어떻게 그걸 반영을 하고 수용을 할 것이냐 네. 네. 이것이 정치인이거든요. 무슨 그 뭐 제2부속실이니 뭐 특별감찰관이니 이런 거 얘기해봐야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예. 이건 초점을 잘못 잡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그 특별법에 대해서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예, 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7번째 거부권 행사는. 그 거부권이 너무 남용돼서 네. 대통령이 탄핵사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네. 즉 거부권 남용이 헌법 위반 아니냐. 예, 예. 이렇게 해석하는 헌법학자들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예. 이렇게 잦은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의 취지를 위배하는 네. 거부권 남용에 해당되면 헌법 네.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헌법 위반은 곧 탄핵사에 해당이 되는 예, 것이고 예. 그래서 이게 또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제 역할을 하려면 네. 이건 절대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 이렇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예. 건의를 하고 이런 네. 모습을 보여야죠. 네. 여기 김건희 그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야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지만 네. 다시 국회로 왔을 때 제2 요구를 해서 다시 국회 왔을 때 네. 이거를 다시 의결할 것인가 네. 이것은 여기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 리더십을 보여줘야죠. 예, 이런 데서 예. 이건 국민의 70%가 이걸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입장은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네.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은 의결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보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내세워가지고 선거 치르는 것은 국민의힘이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엄청나게 소갈이를 할 것 같아요. 이 한동훈 효과가 나타나는 건 없고 사실 지지율에 큰 변화도 없죠. 예, 한동훈 예.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이게 갈수록 그 처음에 이게 컨벤션 효과로 반짝 좀 빛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기는커녕 지금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는데 앞으로 이 한동훈이 과거에 지금까지 법무장관 할 때 보였던 모습 그런 그 뭐 언행의 모습 예를 들어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안 하고 네. 한마디 하고 의자로 뒤로 확 제껴버린다든지 뭐 의자 몸을 확 제껴버리면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는 태도잖아요. 그 태도가 예, 그런 태도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비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황운하 판례 이 문제는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차제에 네. 한 장관 한 비대위원장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네. 선거에 출마한 것은 공직선거법 예. 과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 즉 판례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예.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해서 현직 신분으로 사표 수리가 거부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그 피선거권 예. 공무단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무단임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선관위 유권 해석. 해달라. 예. 근데 유권 해석을 제가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것은 사표를 제출한 이상 네. 사표 수리와 아무 관계없이 출마 가능하다. 그럼 이것이 황운하가 첫 케이스냐? 예.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이런 사례가 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례도 있고 송석준. 민중당의 어디 교육감 후보인가 예. 사례도 있어요. 예. 이런 사례들이 이전에도 있어 왔어요. 그래서 확립된
선관위의 유권 해석, 네. 또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네.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출마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출마하려는 공무원의 사표 수리를 싹 막아버려요. 네. 막을 수 있는 그 규정이 이게 그래서 이제 입법에 미비고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수사 중이다, 감찰 중이다, 네. 뭐 기소 중이다 이러면은 사표 수리를 제한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사표 수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취지는 여러 가지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큰 이유는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해서 예컨대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고 퇴직해야 되는데 네. 파면 해임 없이 그냥 뭐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네. 연금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의 불이익을 안 보고 그냥 연금 혜택 그냥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결국 징계 중에 가장 큰 게 해임 못 벗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나 못 벗겠다. 지금 사표 내서 나 나가겠다. 네, 네. 그런데 그걸 사표 수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좀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검찰이 저한테 그것을 악용한 겁니다. 네. 검찰이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저한테 대한 고발이 들어오니까 네. 이 고발을 가지고 수사 중 이렇게 해놓고 제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니까 수사 중이라고 통보를 해버리면 네. 이 사표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검찰 내부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손발을 묶는 검찰 상태인데. 내부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황운하는 이번에 선거 출마 못해. 수사 중인데 어떻게 선거 출마해? 그렇게 근데 선거 출마와 수사 중은 이게 전혀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거 출마하고 수사 네. 받고 예. 재판 받고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수사 중인 사람은 선거 출마를 못한다? 이게 그 양립 네.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 받으면서 네. 피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고 공무담임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수사라는 것이 얼마든지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불기소가 나올 수 있고 무죄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선거 출마를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 공무담임권 피선거권을 굉장히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네.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사표를 제출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네. 수리를 안 해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 이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관의 유권 해석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검찰이 이걸 잘 모르고 네. 수사 중 통보했으니까 이제 그 선거 출마 못할 거야 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선거법에 그 규정이 있는 것도 모르고 네. 또 선관위가 과거에 제 케이스 이전에 유권 해석으로 이미 출마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그러한 유권 해석을 내린 거를 이 사람들이 모르고 네. 이 출마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선거법의 유권 해석과 선거법 명문 규정과 선관위의 유권 해석으로 인해서 네. 출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사례도 네. 이제 황후나 판례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네. 사례였고 황후나 사례가 첫 사례가 아니다. 예, 그걸 앞서 설명해 말씀드리는 주신 거고. 대로.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지 않고서는 출마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했고 그리고 그렇지 그 않으면 문제를 마치 황운하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프레임을 씌워서 그다음에 만들어가는 지금 이제 한동훈 이거를 위원장의 문제는 검찰이 아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끄집어내는 이유는 네. 이른바 이성윤 네. 그 중앙지검장 정중앙지검장 이런 네. 케이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 케이스도 그렇죠. 네. 우리 상식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김학의 사건 김학의는 출국금지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출국금지 처분 자체를
김학의 사건 출국 금지, 김학의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해서 그 한 사람들을 문제 삼는 네. 이런 검찰이 이런 네. 참 황당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성윤 검사가 관여된 바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네. 뭐 이 지금 수사가 기소가 진행 중인 예. 거고 그 다음에 뭐 채널 A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이제 그 수사를 방해한 네. 이 사건에 대한 감찰 뭐 이와 관련해서 역시 무슨 이성윤 검사장이 뭘 직권을 네. 남용했다 이런 걸로 지금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사든 기소든 매우 그 검찰권이 남용된 케이스거든요. 네. 남용돼서 이런 사안들에 수사될 사안도 아니고 기소되지도 않을 사안을 수사나 기소로 엮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엮어놓고 나서 자 수사 중, 기소 중, 그러니까 출마 못해. 네. 그러면은 수사 중이나 기소 중으로 아무나 고발해놓고 수사 중으로 엮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식이 안 맞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제에 네. 사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법을 좀 바꿔야 돼요. 아니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아, 대통령령을 바꾸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바꾸어서 네.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면 되는 거지. 이성윤 검사에 대해서도 뭐 수사 중이든 기소 중이든 해서 이 사람 네. 출마를 막으려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무슨 황운하 판례는 아까도 하셨지만은 선거법에도 명문 규정도 있고 선관위에 유권 해석도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제 저의 당시 선거 국민의힘 쪽 후보 네. 그쪽에서 이걸 잘 모르고 제가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당선 무효 소송을 걸었었어요. 네. 당선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그 말이 안 된다. 당선 무효 소송이 기각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 출마, 당선 다 유효한 것이다. 네. 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대법원의 판결을 그럼 지금 법률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상세하게 황운하법이 어떤 것인지 요 한 편만 딱 정리해서 보시면 다 한 큐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 그리고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꼭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씀 하나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1심 판결 때 네. 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검찰이 황운하가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검찰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 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안가팡하기 위해서 보복수사에 시작된 겁니다. 네. 보복수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공격해서 검찰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사건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완전히 날조된 사건이요. 한마디로 네. 검찰의 사건 조작이다. 날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1심 법원에서 안타깝게도 검찰의 조작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네.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명백한 오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은 우려하실 네. 필요가 없다. 이건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사건 조작이고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탄압 사건이다. 공안 탄압, 공안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